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달콤한 환상과 천문학적인 반도체 호황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균열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으로 가는 초미세 공정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라인.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충격적이게도 2028년까지는 연간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차가운 자백이었습니다. AI 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다지 시장이 열렸는데 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거인은 스스로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침체 이면에는 수십조 원의 수주잔고와 화려한 기술적 성취마저 단숨에 집어삼켜버린 내부의 치명적인 모순과 잔혹한 수싸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삼성 파운드리의 잔혹한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거대한 매크로 지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7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천하를 통일한 상태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72.3%에 달하는 반면 2위인 삼성전자는 6.5%에 머물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삼성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 모델이 변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라는 비메모리 분야에 수조 원씩 쏟아부어 동반 성장을 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반도체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이자 평행이론인 인텔의 몰락과 AMD의 생존 투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전세계 컴퓨터의 두뇌를 지배했던 인텔은 자체 생산 라인을 고집했습니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쥐고 흔들던 인텔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앞에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공장의 높은 인건비와 비효율성, 그리고 내부 설계 부서와 생산 부서 간의 주도권 싸움은 인텔의 미세 공정 전환을 지연시켰고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원한 이인자였던 AMD는 파산 직전의 위기 속에서 팹을 과감히 분사하여 글로벌 파운드리를 출범시켰습니다. 설계에만 집중하겠다는 뼈를 깎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AMD는 TSMC라는 강력한 우군을 만나 인텔을 기술적으로 추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역사적 갈림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모리라는 캐시카우가 벌어다준 돈으로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구조는 외견상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내로라 하는 공룡들이 기꺼이 TSMC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와 자체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잠재적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설계 자산이 삼성의 다른 사업부로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삼성 파운드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형 수주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한진만 사장이 주재한 경영 현황 설명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장은 파운드리 사업의 연간 흑자 전환은 2028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이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는 2나노미터 GAA 공정 수율을 올 1분기 6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규모 차세대 AI 칩 공급 계약, 엔비디아 그룹 칩 생산, 그리고 구글의 차세대 AI 칩 일부 수주 이력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올리며 체질 개선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흑자 전환 시점은 오히려 뒤로 밀려난 것일까요? 그 열쇠는 최근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 성과급이라는 복잡한 회계적 함수에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 성과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과급 비용이 각 사업부의 인건비로 회계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연구소나 경영 지원 같은 공통 조직에 지급되는 성과급 비용까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가 강제로 분담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사업부 임직원은 약 1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압도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공통 조직의 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장부상 인건비로 반영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기이한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페널티 제도입니다. 새로운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를 낸 사업부는 공통재원 분배액 중 무려 40%를 삭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재원은 고스란히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와 공통조직으로 귀속됩니다. 파운드리 임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통조직의 성과급을 억지로 떠안아 장부상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적자를 이유로 자신들이 성과급을 또다시 빼앗겨 메모리 사업부로 넘겨주는 잔인한 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공통조직 성과급을 떼주면 적자가 난다는 임직원들이 성토해 한 사장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내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즉각 한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사기 저하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 사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8인치 구형 파운드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시절 저단가로 맺었던 계약들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뼈아픈 자성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기술력의 완성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의 수주 구조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2028년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조차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나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핵심 엔지니어들이 극심한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밖으로는 TSMC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불합리한 보상 체계와 싸워야 하는 삼성 파운드리 임직원들의 처절한 잔혹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요동칩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들보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라는 국가적 비전은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적자가 장기화되고 내부 갈등으로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국내 팹리스 생태계와 후공정업계,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화 가치 하락과 국가 신용도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겨울을 마주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삼성전자니까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과거 우리가 알던 무결점의 1등 기업이 아닙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에 가려진 비메모리 부문의 거대한 적자와 갉아먹히는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 역시 비메모리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 삼성전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냉정하게 리밸런싱을 단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눈을 넓혀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삼성이 내부 갈등과 구조적 한계로 주춤하는 사이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며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TSMC나 글로벌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애국 투자는 자산의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셋째, 삼성의 기술적 이정표를 철저히 검증하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테일러 공장의 가동 상황, 구글과 테슬라의 이나노 칩 양산 성공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성 과급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봉합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장밋빛 전망의 소가 소중한 자산을 올인하는 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과 고금리장 기화 기조 속에서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달러 자산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의 자산 배분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부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강국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냉철한 시장 관찰자가 되어 기업의 내부 구조와 거시경제의 흐름을 동시에 읽어내는 해안을 가져야만 이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초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신뢰 격차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수율의 숫자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꺾여버린 투지와 흔들리는 조직 문화입니다. 안팎으로 몰아치는 거센 폭풍 속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2028년 흑자전환이라는 약속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이라면 이파국을 막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를 과감히 분사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 지붕 아래서 시너지를 도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이플로우였습니다.